안녕하세요. 국어 자신감 박재현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춘명곡이라는 가사입니다. 춘명곡은 12가사 중 하나인데요. 12가사는 긴 가사체에 곡을 붙여 궁중의 악공들에 의하여 노래로 불렸던 12개의 작품을 말합니다. 춘명곡은 양반 남성인 화자가 한 여인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하는 보기 드문 주제를 띠고 있습니다. 긴 분량의 노래이지만 사랑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봄춘, 잠잘면, 즉 봄날의 나른한 잠이라는 뜻인데요. 노래 시작은 화자가 봄날 늦잠을 자다 깨어 창문 밖의 경치를 감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봄잠을 느즈막이 깨어 대나무 창을 반쯤 여니 뜰의 꽃이 아름다워 가는 나비가 머무는 듯 합니다. 그리고 강가의 버들은 우거져서 듬성듬성 안개를 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꽃과 나비, 버들을 통해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른하고 아름다운 봄날에 덜 익은 술을 두세 잔 먹은 후에 호탕한 미치능을 부질없이 자아냅니다. 이렇게 술기운으로 화자는 백마금편을 하고 야유원을 찾아가는데요. 백마금편은 좋은 말과 좋은 채찍, 즉 양반이 호사스럽게 차려입은 차림새를 말합니다. 이렇게 호사스러운 차림으로 기생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이처럼 백마금편이라는 차림새와 야유원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신분이 양반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집으로 가는 길에는 꽃향기가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하다고 하며 후각, 시각심상을 이용하여 봄밤 야유원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미친 사람인 듯 취한 사람인 듯 흥에 겨워 기생집에 머뭅니다. 기생집 안에서 배회하며 고개를 기웃거리며 풍지 있게 서 있는데요. 이때 푸른 기아와 붉은 난간, 높은 집에 연두색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창을 반쯤 열고 오간, 즉 아름다운 얼굴을 잠깐 들어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태로운 자태로 머뭅니다. 이 장면은 화자와 아름다운 여인이 만나는 첫 장면이죠. 그때 그 여인은 화자에게 추파를 은근히 던지고 푸른 빛깔의 검은 고를 비스듬히 안고 맑은 노래를 한 곡 뿜으며 봄 기운을 자아냅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한눈에 반한 화자는 운우 양대상에 초몽이 다정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초나라 양왕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운우, 즉 구름과 비에 빗대어 말한 것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즉 자신과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화자는 사랑도 끝이 없고 연분도 깊을시고 이 사랑 이 연분은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며 사랑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뜨겁고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느낀 화자는 여인과 두 손목을 마주잡고 평생을 약속합니다.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청춘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는 화자가 여인과의 평생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당대 양반과 기녀의 사랑이니 아무래도 주변에서 말이 많았겠죠. 그래서 인간사에 일이 많고 조물주도 시기를 하여 신정, 즉 새로운 정을 다 펴지도 못하고 애달프게 이별합니다.
화자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슬퍼하는 자신과 여인의 모습을 맑은 강에 떠있는 원앙이 울면서 떠나는 듯, 거센 바람에 놀란 벌과 나비가 돌아오는 듯이라며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을 원앙과 벌과 나비라며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곧이어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석양은 고개를 얹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말은 옆에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별 당시의 시간은 저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자가 먼 길을 떠날 때 타고 가는 말이 옆에서 재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화자는 나삼, 즉 여자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침울하게 이별을 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화자는 슬픈 노래와 긴 한숨을 벗을 삼아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소이며 생각하니 원수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양반이라는 신분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이별을 하고 돌아온 화자는 여인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데요. 속이 다 썩어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겠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서창을 굳게 닫고 힘없이 누워 있는데요. 그때 화자의 눈앞에 꽃 같은 얼굴과 달 같은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머물던 방의 베갯머리가 어렴풋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곧이어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자연물에 빗대는데요. 꽃떨기에 떨어지는 이슬이 마치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것 같고, 버들막의 자욱한 연기를 보며 마치 자신의 이별의 한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텅 빈 산에 비치는 달에 두견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슬프다 저 새소리, 내 말같이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구나 라고 한탄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의 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삼경,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1시에서 3시가 다 되어서 비로소 잠에 듭니다. 이렇게 임을 그리워하다가 잠에 들었으니 꿈에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리워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만났는데요. 천수만한, 즉 1000가지의 시름과 10,000가지의 안을 채 말하지도 못한 채 화자는 한바탕의 부질없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렇게 꿈에서 깬 화자는 아름다운 미인이 곁에 앉아 있는 듯 황홀하다며 감정을 직접 드러냅니다. 그래서 꿈을 생시로 삼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잠들지 못한 화자는 바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구름 낀 산은 첩첩하여 천리의 꿈이 가려져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때 천리의 꿈을 가리고 있는 산은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이겠죠. 그리고 흰 달은 두 마음을 비추었다라고 하니 달은 임과 여인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이어서 화자는 좋은 기약은 막혀 있고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라며 탄식합니다. 곧이어 안타깝게도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엊그제 꽃이 붉었던 봄이었지만 그 사이에 후루라여 낙엽지는 소리가 나는 가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임을 만났던 봄의 이미지와는 달리 가을은 화자의 이별 이후에 쓸쓸한 계절을 나타내는데요. 새벽설이 지는 달에 화자의 마음과 같이 외기러기가 슬피 울 때, 즉 외기러기는 화자의 감정이 입된 대상이겠죠. 반가운 님의 소식이 행해올까 바라보았으나 아득한 구름 밖에 빈소리 뿐입니다. 지루하다,
이 이별 언제면 다시 볼까 라며 화자는 탄식합니다. 곧이어 아, 내 일이야. 나도 모른다 라며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고 라며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약수와 삼천리 멀단 말을 이런 곳을 잃었구나 라며 전설의 깊은 강이라는 약수를 인용하며 화자와 임의 거리감을 강조합니다. 곧이어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말하는데요. 산 꼭대기에 조각달이 되어 님의 얼굴에 비추고 싶다라고 하며 돌 위에 오동이 되어 임의 무릎을 베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또 빈 산에 새가 되어 임이 있는 곳에 가서 울고 싶다라고 하며 지붕 위에 아침에 제비가 되어 날아가고 싶고 여인의 방에 앵두꽃에 나비 되어 날아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의 슬픈 마음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픔을 드러낸 화자는 서중유오간, 즉 열심히 공부하며 미인을 얻을 수 있다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말을 떠올립니다. 이 말을 떠올린 화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강한 기운을 다시 내어 대장부의 공적인 업무, 즉 입신양명을 끝끝내 이룬 후에 그제야 님을 만나 100년 살려 하노라 라고 하며 슬픈 마음을 다잡으며 여인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작품에 나온 표현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와 같이 긴 가사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 방식이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둘째, 화자와 여인이 이별하는 장면을 원앙과 벌과 나비에 빗대어 표현했는데요. 자연물의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빗대어 표현합니다. 셋째, 새벽설이 지는 달에 외기러기가 슬피 운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슬픈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한 감정이입의 표현입니다. 넷째, 산이 평지가 되도록 강이 다 마르도록 슬퍼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과장법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슬픈 회포, 어대를 가을하리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통해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강조합니다. 춘명곡은 당대 양반 남성들이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하거나 유교적 가치관을 노래하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사랑을 노래하고 또 이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양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상 국어자신감 박재현 쌤입니다.